아무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요, 저번 컨텐츠의 보충 설명이면서 오류 수정입니다. 저번에 최대한 이제 설명을 쉽게 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추진기관 쪽에서 그냥 생략을 하고 설명을 한 게 하나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는 일부러 저지른 오류예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왜곡해서 설명한 게 맞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왜곡의 정도가 조금 심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지가 훼손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COGLAG가 사람들이 한 번 더 설명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기도 하고, 보충 설명을 할 겸 이 COGLAG, 그러니까 코그레그가 어떤 추진체계고 기존 추진체계랑 어떤 점이 다른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고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영상에서 COGAG, 코게그 방식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알레이버크크 구축하면서 사용하고요. 가스터빈 4기를 연결해서 추진하는 방식을 쓰고요. 부피 대비 높은 마력과 전력을 생산한다. 그리고 연비가 떨어지고 연료 소모량이 높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부피 대비 높은 마력과 전력을 생산하는 게 맞아요. 이 문장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부피 대비 높은 마력과 전력을 생산한다 라고 말하면 조금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이 추진 방식 있잖아요. 이 추진 방식은 이 추진 체계 자체만으로는 발전을 못해요. 참고로 코게그가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코게그는 combine, combine, 결합하다. GAG, 뭐랑 결합하냐? 가스터빈과 그리고 가스터빈이 결합을 했다. 그래서 코게그인 거예요. 약칭은 안 어려워요. 가스터빈이라는 이 추진 체계 자체가 부피 대비 높은 마력을 뽑아낼 수 있는 추진 기관이에요. 그래가지고 디젤 엔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같은 마력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는 가스터빈을 사용하는 선박이 기관실의 부피를 적게 가져갈 수 있어요. 부피가 같으면은 발전기를 더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기관실 내에. 그래서 조금 더 전력을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진체계 얘기만 하다 보니까 발전기 얘기를 생략을 했거든요. 코게그하고 코글레그를 설명하는데 그냥 추진체계 얘기만 하고 싶어가지고 발전기 얘기를 일부러 안 했고 생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봤을 땐 오해를 하는 게, 추진체계만 그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코게그 방식은 프로펠러 샤프트를 돌리면서 남는 힘으로 전기도 만드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이것만으로는 발전을 못합니다. 발전이 안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돼야 돼요. 실제로는 가스터빈이 발전기로 쓸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추진 기관하고 발전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냥 가스터빈에 프로펠러 샤프트 묶는다, 그럼 추진 기관이고요. 전기를 생산한다, 그럼 발전기입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진짜로 제대로 그려야 되면 원래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이게 원래 코게그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스터빈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디젤 엔진도 됩니다. 여튼지 간에 발전기는 가스터빈도 상관없고 디젤 엔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연기관이면 돼요. 그 어떤 내연기관이어도 돼요. 그럼 발전용 엔진이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코게그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연비가 떨어진다라고 돼 있잖아요. 연비가 떨어지고 연료 소모량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연비가 떨어지고 연료 소비량이 높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스터빈이 연비가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가 맞아요. 핵심은 발전용 엔진 따로, 추진용 엔진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비가 떨어지는데 연비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는데 그렇게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에요. 선박용 가스터빈으로 많이 쓰는 LM2500의 함선 속도와 연료 소모량 관계입니다. 쉽 스피드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함선의 속도일 때 속도고요. 여기 위에 GPNM은 연료 소비량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연료 효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연료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12노트에서 16노트 사이에 가장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여기가 최고의 연료 효율을 낼 수 있는 곳이에요. 가스터빈이 디젤 엔진에 비해서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코게그 방식은 연비가 떨어집니다. 근데 1번 문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연비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압도적인 장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디젤 엔진에 비해서 순발력이 좋습니다. 연료를 넣으면 즉각적으로 토크가 나와요.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디젤 엔진 악셀 밟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부앙 하면서 이제 가속이 되진 않잖아요. 디젤 엔진이 반응성이 좀 떨어지거든,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이제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연료를 많이 넣어주면 많이 넣어준 만큼 즉각적으로 토크를 뽑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군함에서 단점을 무마할 수 있습니다. 연비가 좀 떨어지지만. 자, 두 번째로
모든 내연기관은 최고 효율을 낼 수 있는 토크와 RPM이 존재해요. 이거는 가스터빈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가스터빈도 가장 효율이 좋은 토크와 RPM이 존재하고요. 그 결과가 여기에요. 이 부분을 벗어나잖아요. 연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가솔린 엔진인데 가솔린 엔진과 가스터빈은 다른 내연기관이니까 그래프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동차의 경우는요. 엔진의 토크를 가능하면 연료 소비율에 가장 좋은 최고 효율 구간에 두기 위해서 다단 변속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연료 소비율 있잖아요. 자동차의 변속기가 하는 일이 이 연료 소비율이 제일 낮은 이 구간에 놓기 위해서 다단 변속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박은 다단 변속을 안 씁니다. 변속기 역할을 하는 게 감속기라는 딱 하나의 단만 존재해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왜 선박은 다단 변속을 안 하는지, 왜 선박은 다단 변속을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면 요거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코기급 방식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가스터빈 자체도 최고 효율 구간이 있다. 그 최고 효율 구간은 다른 내연기관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저번에 약간 서술한 게 여기서부터 오류가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코글레그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가스터빈 두 개가 감속기를 거쳐서 전기를 생산하면 이 생산된 전기를 전동 모터가 받아서 프로펠러 샤프트를 돌린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 동력이 필요하면 가스터빈을 하나 더 직결해가지고 이 가스터빈을 돌려가지고 더 강한 힘을 낸다. 그리고 가스터빈하고 전동모터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당연히 전동모터를 발전기로 쓸 수 있으니 전기를 함내 공급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좀 많이 틀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전체 맥락은 맞아요. 전체 맥락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설명이 이게 발전기를 설명을 안 하면 도저히 이 코글레그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억지로 이제 발전기를 생략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실제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랑 다른 점은 아까는 추진 따로 발전 따로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모터를 연결해주고 이 모터를 연결해주는 걸 제너레이터들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 이 모터 빼고 이 노란색 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기존 코기그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터를 추가로 부착을 해요. 그리고 이 모터를 돌려. 이 모터를 돌려가지고 프로펠러 샤프트에 회전력을 전달을 해요. 그럼 이 모터는 조상님이 돌려주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모터의 전기는 발전기가 됩니다. 이걸 이제 발전기 혹은 제너레이터라고 해요. 이 제너레이터가 발전을 하고 그 발전한 전기를 일부분은 함내로 그리고 일부분은 모터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 추진 체계에서는 발전이 아예 안 되냐? 그건 전혀 아니고요. 발전돼요. 어떻게 되냐? 이 모터는 여기 감속기랑 연결돼 있어요. 여기가 감속기입니다. 이 모터는 감속기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이 제너레이터로 모터를 돌려주는데 이 가스터빈이 돌아. 이 가스터빈이 돌면 이 모터를 이용해서 발전을 할 수 있겠죠. 모터가 전기를 받아가지고 돌아가면은 모터인데 모터가 가만히 있는데 회전력을 주면은 전기를 만들어주잖아.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전기를 쓰면 모터, 역으로 돌리면 발전기. 맞아요. 그래가지고 추진체계도 이 모터를 통해서 발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전기도 전기를 통해서 추진체계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글레그 혹은 HED라고 해요. 코기그에 비해서 우수한 장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제너레이터들이 추진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제너레이터들이 전기를 모터한테 줘가지고 어쨌든 제너레이터도 추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추진 기관들도 발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 가스터빈 돌려가지고 프로펠러 샤프트에 힘을 전달을 하는데 그 과정에 남는 힘이 모터에 가가지고 발전이 돼가지고 함내로 전기를 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단순히 그냥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좀 겹쳐서 할 수 있다, 이것만 장점이냐? 사실 그게 가장 큰 장점인데, 사실 가장 큰 장점은 서로 최고 효율 구간에 가까운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핵심이에요. 이래서 코글레그 방식부터 연비가 좋아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최고의 효율 구간에 오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코글레그의 핵심은 추진기관과 제너레이터가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서로에게 개입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그래프인데 저속에서 전기 모터만 사용할 때예요. 이 모터링 모드라는 게 뭐냐면 그 저속에서
이 발전기만으로 모터를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가스터빈은 다 쉬고, 여기 있는 추진기관은 다 쉬고 발전기만으로 모터를 돌려가지고 저속에서 순항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됩니다. 가스터빈 쉬어줘요. 이때 물론 이거 모드입니다. 이거 모터링 모드를 사용할 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겠죠.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쓰라면 쓸 수는 있는데, 발전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함내 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지 전기 모터를 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진짜 그 모터를 이용해가지고 어디까지 속도를 올려줄 수 있냐, 요거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그러니까 어떤 차량 중에서 강제 EV 모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제 차에는 없어요. 제 차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데, 강제 EV 모드를 딱 들어놓으면 엔진 구동 안 되고 오로지 이제 배터리하고 전기 모터만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모터링 모드가 그거예요. 다만 저는 이런 모드는 바라지가 않아요. 왜냐? 발전기는 함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남는 전기를 모터한테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추진 체계가 메인으로 프로펠러 샤프트를 돌리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이런 방식으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모터링 제너레이트 모드라고 하는데 요거는 둘 다 쓰는 겁니다. 발전기에서 함내 전력 공급하고 남는 전기는 전기 모터한테 주고, 그리고 추진 체계는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를 돌리고 최고 효율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남는 전기는 함내로 주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선박에서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이 최고 효율 구간을 가능한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속 구간에서 여기 저속 구간에서 연비가 안 좋을 때는 모터를 돌립니다. 근데 모터만 돌린다는 게 아니에요. 모터를 돌림과 함께 가스터빈도 같이 돌려요. 어시스턴트를 해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스터빈의 부담이 줄겠죠. 그래가지고 이 최고 효율 구간에 빨리 갈 수 있도록 모터가 도와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최고 효율 구간이 유지가 돼. 근데 내가 만약에 속도를 올릴 거야. 그러면 속도가 쫙 올라가면서 이제 또 연비가 안 좋아지죠. 그럴 때도 모터가 어시스턴트 해줘요. 그러면 모터의 힘과 함께 가스터빈의 힘이 추가가 되잖아. 그러면 내가 목표로 하는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스터빈 힘을 좀 적게 써도 되잖아요. 모터의 힘이 어시스턴트를 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가스터빈을 이 구간 안에 두기 위해서 여기에서 모터가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글레그 추진 체계는 자동차에 비유하면 하이브리드 차랑 똑같다 라고 말한 거예요. 실제로 하이브리드도 엔진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엔진이 최고 효율 구간에 있어. 남는 힘으로 모터를 돌려가지고 발전을 해요. 반대로 엔진이 최고 효율 구간에 밖에 있어. 그러면 전기 모터가 어시스턴트 해가지고 엔진 최고 효율 구간에 빠르게 오게 도와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컨텐츠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영상의 오류 수정과 보충 설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좀 공학적인 얘기라서 조금 어려우신 분은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공학 얘기라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여하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안녕! 끝!